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수라는 사내는 큰 키에 억센 어깨를 가진 머슴이었습니다. 진수는 단번에 큼지막한 쌀 가마니 세 덩이를 등에 짊어지고 옮기고 있었지요. 허나 호락호락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무거웠던지라 진수는 이마에 핏줄을 세우고 쓰러질 듯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찰나 저편에서 사내 하나가 후다닥 달려오더니 말없이 한쪽 가마를 받쳐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머슴 태호였습니다.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가는 거요? 형님이 아무리 장사여도 너무 무리하는구려. 아이구야, 별것 아닐 줄 알았거늘. 제법 묵직하네. 자네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어. 아니올시다. 같은 머슴살이 아닌가. 짐은 나누고 고생도 나누는 것이 도리지. 짐을 모두 옮긴 뒤 두 사내는 기둥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더니 진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오라 했던가. 나는 진수요. 앞으로 함께 일할 터이니 잘 지내보세. 반갑소 형님. 그날 밤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뒷곁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풍기는 풀레움 속에서 진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싹싹하고 예의도 바른 것이 길바닥에서 굴러먹는 상놈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 저야말로 뼛속까지 상놈이요. 그냥 이곳저곳 일거리 찾아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요. 진수는 말없이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 또한 고아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허면 우리 둘, 제 뿌리는 달라도 발붙인 흙은 같구만. 같은 상놈끼리 열심히 살아보세. 두 사내는 말없이 잔을 맞부딪히며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랑채 청소를 마친 진수가 안채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물 찰박이는 소리 사이로 여인의 웃음소리가 실바람에 섞여 들려왔지요. 빨래터에서는 여종 춘매가 하얀 저고리를 빨래판에 문지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손목이며 흩날리는 옷자락이 봄볕에 비쳐 더욱 고와 보였지요. 그때 불현듯 바람 한 줄기가 불어 빨래 바구니가 쓰러지며 갓 헹군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춘매는 당황한 얼굴로 허리를 숙였고 그보다 먼저 진수가 달려들어 옷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애써 깨끗이 헹군 걸 다 버릴 뻔했구려. 내 도와드리리다. 바람이 느닷없이 불어 당황했는데 이리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진수는 괜스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춘매의 볼에 열게 번진 홍조가 복숭아꽃 같았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같은 집 살림살이 하는 사이에 이런 건 도와야 마땅하지요. 진수는 춘매가 치마에 손을 닦는 모습,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까지 하나하나를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춘매의 움직임만이 또렷했지요. 저는 춘매라 하옵니다. 안채에서 마님을 모시고 있지요. 앞으로 자주 뵐 듯하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진수요. 사랑채에서 일하고 있소. 평소 우직하던 진수는 그날따라 말끝이 자꾸 꼬였습니다. 그녀 앞에만 서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졌지요. 춘매는 널빤지 위에 옷을 하나씩 펼쳐 널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사랑채 쪽에 멈춘 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짓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정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 아래 옆모습이 봄날 햇살처럼 고왔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다른 여종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냐? 저 양반이 아직도 이쪽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빨래감을 떨어뜨려서 도와주신 거야. 인상이 곱고 말씨도 상냥하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뒤돌아 얼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춘매의 웃음소리와 그 눈매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밤 진수는 자리에 누웠으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춘매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설레고 곧이어 자신의 신분이 떠오르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한숨만이 덮은 이불을 적셨지요. 며칠 뒤 저녁 진수는 태호를 찾았습니다. 늘 그렇듯 일과가 끝나고 난 후 막걸리 한 잔을 나눌 생각이었지요. 근데 고요한 정막을 가르고 낯익은 여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춘매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그 곁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기도 모르게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은 채 나지막이 말을 건네고 있었지요. 춘매야, 무슨 일인데 그러냐? 누가 우리 춘매를 이래 슬프게 만들었어. 오늘 마님께서 저를 꾸지람하셨어요. 저고리 하나를 헛갈려 널었다고 그토록 노하시다니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건지. 괜찮다,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지. 내일 아침 내가 마님께 말씀을 드려보마. 감사해요.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일이든 내가 함께하겠다. 태호는 조용히 춘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정이 깃든 듯한 기류가 흘렀지요. 하지만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진수는 둘이 남몰래 정을 쌓아온 사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네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아프구나. 태호가 손끝으로 춘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진수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질투와 서운함, 배신감이 뒤엉켜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지요. 진수는 발소리조차 죽인 채 돌아섰지만 눈앞의 장면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손길, 춘매의 기대는 진수의 눈엔 연인 사이의 다정함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 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는 순간 태호와 춘매가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진수의 두 눈엔 분노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긴 마음을 짓밟았다고 여겼지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태호와 마주했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말투는 딱딱했고 눈빛엔 거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형님,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별로 구려.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다. 걱정하지 말 거라. 태호는 진수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진수는 태호의 염려마저도 이제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틈만 나면 태호와 춘매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춘매에게 말을 건네거나 춘매가 태호를 향해 웃을 때마다 진수의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불길로 달아올랐지요. 의심은 이미 진수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고 우정과 질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의 속은 날마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여름 농번기가 시작된 지 며칠째 진수는 몸은 일터에 있어도 정신은 온통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태호가 물동이를 옮기던 춘매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진수는 무심결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 무거운 걸 어찌 혼자 나르느냐. 비켜봐라. 오라버니가 들어주마. 고마워요. 늘 도와주시니 마음이 든든해요. 진수는 두 사람의 다정한 말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뭐 하고 있어? 괭이는 놔두고 멍이나 때리고.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진수는 황급히 괭이를 들었지만 손끝은 힘이 없었고 눈길은 자꾸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춘매와 태호가 함께 있는 그곳으로 말이지요. 한낮 볕이 올 무렵 일을 마친 머슴들이 잠시 그늘 아래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때다 싶어 태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는 춘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이 제법 가깝게 지내는 듯한데. 춘매 말이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처지라 그저 동생 같을 뿐이요. 정이야 안 될 수 있겠소. 태호의 대답을 들은 진수는 속이 더 뒤틀렸습니다. 동생 같을 뿐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숨기려는 핑계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그래? 춘매도 자네를 곧잘 따르는 것 같던데. 혹여 서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형님?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게요? 춘매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오. 거참 기분 더럽게 뭔 그런 소리를 하시오. 태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주변 공기가 일순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 말이 진심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던 친구가 이제는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확신했지요. 며칠 뒤 오후, 진수는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시장 어귀를 막 벗어나려던 찰나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태호와 춘매가 함께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맞추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춘매가 웃으면 태호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태호는 춘매의 바구니까지 들어주고 있었지요. 오늘 장구경은 어땠느냐? 오랜만에 바람도 쐬었을 텐데. 정말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본 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꼭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춘매가 태호의 팔을 살짝 잡고 걷는 순간 진수의 가슴속 무언가가 뚝 하고 꺾였습니다. 진수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비가 스며드는 골목 한켠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저 그 둘의 뒷모습만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잠시 뒤 태호가 자신의 갓을 벗어 춘매의 머리 위로 덮어주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진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온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날 밤 진수는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들이켰습니다. 입술은 굳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분노와 원망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의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다니. 좋다. 그러면 나도 내 놈을 더는 좌시 않겠다. 진수는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씨를 복수라는 이름으로 피워올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사랑채 마당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언제나처럼 먼저 일을 챙기며 진수에게 다가왔지요. 형님, 오늘 일거리가 많소. 함께 힘을 모아서 얼른 끝냅시다. 주인 어른께서도 일찍 마무리하라 당부하셨소.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함께 할 것도 없지. 태호는 진수의 싸늘한 말투에 순간 당황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그 상처받은 눈빛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스스로 정한 터였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일거리를 마친 태호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진수는 조용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핀 뒤 손에 든 자루를 움켜쥐었지요. 진수는 곳간에서 쌀 한 대를 꺼내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태호가 쓰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빗을 한 번 안 한 바닥구석에 쌀자루를 밀어넣고는 한참이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후회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슴들은 하나둘 마당으로 나와 일을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머슴들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들, 잠깐 와보소. 할 말이 있소. 뭔데 그러나? 어젯밤
곳간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누군가 곡식을 몰래 꺼내고 있더이다. 뭐라고? 곡식을 훔친 자가 있다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 망할 놈이 누군데? 태호놈이요.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때마침 태호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들 뭘 그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요? 나도 좀 들읍시다. 이에 잠시 망설이던 진수는 손을 들어 태호를 가리켰습니다. 저놈이 곳간에서 쌀을 가져다 자기 방에 숨겨두었소. 아니 그게 뭔 소리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그 충격이 컸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꺼낼 게 아니지. 정말 확실한 것이냐? 내가 어디 허튼 말 하는 거 봤소. 태호가 곳간에서 쌀자루를 들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니까. 진수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한 줄기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지요. 형님 왜 그러시오? 난 그런 적이 없소. 나도 믿고 싶지 않소. 하지만 내가 본 것을 어찌 부정하겠소. 허면 말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태호의 방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머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좋소. 내 방을 마음껏 보시오. 나는 숨길 것이 없소이다. 머슴들이 몰려들어 방을 수색한 끝에 방 한 구석, 발에 잘 닿지 않는 틈에서 쌀 한 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정말로 쌀이 숨겨져 있구나. 이럴 수가.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이오. 태호는 주위를 둘러보다 진수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은 믿어주셔야지. 형님은 동생 말을 믿어야지 않겠소.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눈빛엔 절망이,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차디찬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 말을 믿고 싶다. 허나 이 눈으로 본 것, 이 손으로 만진 증거를 어찌 부정하겠느냐.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은 주인어른께 보고해야겠다. 곡식을 훔친 일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니까. 그 말을 들은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결백하오.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오. 집안의 주인 김대감은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머슴들이 전한 소식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대청 한가운데 태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조아린 채였고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태호야, 정말 너란 말이냐? 곳간에 쌀을 손댔다는 게 사실이란 말이냐? 내 너를 믿고 사랑채 일을 맡겼거늘 이리 배신을 하다니. 대감나으리. 정말이지.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 방에 쌀을 넣어놓은 것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허면 내 방에서 나온 쌀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진수가 너의 짓이라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였느니라.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리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손으로 가져간 쌀이 아닙니다. 네가 무어라 항변하든 증거가 명확하다. 내 집에 도둑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주인어른,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니 된다. 내 그간 정이 있어 이 이상 벌하진 않겠다. 허나 이 집에서 더는 머무를 수 없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짐을 싸거라. 다른 곳에서는 똑바로 살기를 바란다. 나으리, 제발 정말 제가 아닙니다요. 태호의 외침이 대청마루에 메아리 쳤지만 김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뒤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짐을 보자기 하나에 묶고 있을 때 진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나도 믿고 싶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본 일을 어찌 부정하겠느냐. 혹여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소. 만약 제대로 보았더라도 형님이라면 나를 감싸줘야지. 미안하다. 태호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호는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님을 원망하지 않소. 올곧은 양반이니 그럴 수 있지. 잘 지내시오. 새벽녘 태호는 누구에게도 인사 없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 곁 안채 기둥 아래 춘매도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의 질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쫓겨난 지 한 달, 진수는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냈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손에 잡히는 일 하나 없었지요. 춘매 또한 많이 야위었습니다. 빨래를 헹구다 말고 종종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지요. 그날도 진수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던 길에 춘매가 빨래터 한켠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몸이 아픈 건 아니오? 오라버니가 떠난 뒤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사이가 각별했던 것 같던데.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니 더욱 마음이 아프겠구려. 춘매는 순간 놀란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입을 다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태호 오라버니는 제 친오빠입니다. 뭐라 했소? 오빠라고? 어릴 적 흉년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각자 다른 집에 팔려갔지요. 헌데 몇 해 전 이 집에 와서 오라버니와 우연히 재회했어요. 하지만 둘 다 종이기에 남매인 줄 알면 쫓겨날까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고 심장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면 손을 잡은 것도 안아준 것도 못난 여동생을 위해 오라버니가 특히 더 신경 써준 것이지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를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지요. 미안하오. 난 그저 그대를 너무도 사모했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 질투심이 눈을 멀게 했소. 모두 내 탓이오. 내가 저지른 잘못이오. 진수의 난데없는 고백에 춘매는 놀라서 두 눈을 땡그랗게 떴습니다. 곳간에서 쌀을 훔쳐 태호의 방에 숨겨놓고 녀석을 도둑으로 몰았소. 모두 내가 꾸민 일이오. 춘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보다도 더 깊은 실망이 그 표정 위로 서려 있었지요. 진수는 그 시선을 끝내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조차 차마 쉽게 입에 담을 수 없구려. 그 말이 참말이에요? 그렇소. 그대와 태호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소. 그걸 내가 연인이라 여겼소. 태호 오라버니는 제 친오빠예요. 그걸 이렇게 오해하시다니? 진수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그리고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다 진실을 밝히겠소. 사죄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소. 춘매는 진수의 꿇어앉은 모습에서 참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만 춘매는 진수를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수의 참회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침울한 마음을 애써 숨긴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대청마루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 앞 김대감은 묵직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부터 무슨 급한 일이라 나를 부른 것이냐? 이리도 바짝 엎드린 사연이 무엇이냐? 대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라니 말을 똑바로 하거라. 쫓겨난 태호라는 머슴 기억하십니까요? 그래, 일 잘하고 성실한 녀석이었는데 돌연 곡식을 훔쳤다 하였지. 태호는 곡식 도둑놈이 아닙니다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태호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쌍한 녀석에게 누명을 씌운 건 다름 아닌 저입니다. 진수의 충격적인 고백에 김대감은 순간 물고 있던 담뱃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곡간의 쌀을 제가 훔쳐 태호 방에 숨겨두고는 녀석을 고발하였습니다. 잠시 대청마루엔 찬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김대감은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이놈,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였단 말이냐? 허면 그날 곡간에서 인기척을 들었다던 것도 거짓이었더냐? 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질투가 눈을 가렸습니다. 춘매와 태호가 가까운 모습이 감당할 수 없어 그리하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청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서며 다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내 사랑채 일을 성실히 맡아온 자였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큰 일을 맡겼을지도 모른다. 그런 자를 너는 손수 나락으로 내몬 것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요. 허나 그래도 진실을 고하여 벌을 받고 싶습니다요. 이 어리석은 놈 같으니. 김대감은 긴 침묵 끝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희미한 연민이 섞여 있었지요. 그래도 못 배운 놈 치고는 도리는 아는구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죄를 고한 것, 그 자체로 쉬운 일은 아니지. 허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죽여주십시오. 나으리. 그것이 마땅한 벌이라면 이놈아, 그것이야말로 잘못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내 놈은 그것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 진수는 놀라서 입을 다물고 머리만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김대감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네 손으로 주워 담아야 하느니라. 이 일 남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체 말고 떠나라. 태호를 찾아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거라.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그 후에 벌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진수의 말에 김대감은 방으로 들어가 작은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엔 돈 몇 푼이 담겨 있었지요. 이것으로 길을 마련하거라. 가는 길엔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허나 사람이라면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한 번쯤 진실을 위해 살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진수는 김대감의 관대한 처사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였지요. 감사합니다. 나으리. 가거라. 진수는 큰 절을 올리고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윽고 진수의 기나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을 떠나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 땅으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도 멀었지요. 발은 부르트고 짐은 무거웠지만 그보다 무거운 것은 태호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를 씻고자 진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는 마을마다 들러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여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사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손재주도 좋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올시다. 아마 떠돌이 일꾼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눈빛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으나 태호를 아는 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닥쳤습니다. 눈은 땅을 덮고
바람은 살을 베었지만 진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시는 닳아 떨어졌고 옷자락은 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산중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지라 주막 주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추운 날 어인길손이요? 사람 하나를 찾고 있소이다. 내 죄를 씻기 전엔 돌아갈 수가 없소. 사연을 들은 주인은 말없이 국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거참 우여곡절이 많았구만. 뭐 사람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지. 그래도 몸이 한번 상하면 걷잡을 수 없소. 숨이나 좀 돌리시구려. 태호를 찾기 전엔 그 어느 곳에서도 쉴 수 없소이다. 진수는 그렇게 쪽잠을 좀 청한 후 다시금 발길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겨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전라도 평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바람은 물러가고 들판의 푸른 기운이 서렸지만 진수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터에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지요. 그런 사내라면 경상도 쪽으로 갔다 하더이다. 어디 안동 근처 산골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던가. 정말이오? 어느 마을인지 아시오? 정확하진 않소. 허나 안동에서 산길 하나 넘어간 곳이라 들었소. 진수는 모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몇 날을 더 걸은 끝에 진수는 안동 인근의 산골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태호의 흔적을 찾게 되었지요. 그런 사내라면 저기 산 너머 마을에 있소이다. 허나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던데 몸이 상했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 병을 얻었다 하더군요. 지금은 한 농가에서 재워주며 보살펴준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만큼 마음이 무너졌지요. 아이고 태호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누명을 쓰고 떠났던 태호가 병든 몸으로 산골에 쓰러져 있다는 말에 진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여 진수는 그 길로 산 너머 마을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한다름의 낡은 초가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가늘고 거친 기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진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볏짚 위에 누운 이는 다름 아닌 태호. 한때 장정이던 몸은 뼈만 앙상이 남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였습니다. 기력이 다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열이 떨어지질 않소. 약도 못 구하고 걱정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진수는 조심스레 태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자 태호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형님이요? 내가 꿈을 꾸는 거요. 꿈 아니야, 태호야. 내가 널 찾아 이 먼 길을 왔다. 태호는 그 말을 듣 잠시 어리둥절한 눈빛을 보였으나 곧 얼굴을 굳혔습니다. 뭔 볼일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소. 너에게 사죄하러 왔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가러 왔다. 진수는 떨리는 입술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곳간의 쌀을 훔쳐 태호의 방에 숨겨두었던 일, 춘매와 태호가 남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모두 내 짓이었다. 내 죄는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친형님 같았던 친구의 배신,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진심 어린 고백.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처음엔 형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소. 허나 그 긴 길을 혼자 걸어 나를 찾아왔다는 것, 지금 이렇게 무릎 꿇은 형님을 보니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네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곁을 지키겠다. 그것만은 허락해다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씩 녹아내리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진수는 밤낮 없이 태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 넘고 들 넘어 약을 구하고 죽을 끓여 먹이며 이불을 덮고 다시 덮었습니다. 거참 사이가 각별하구만. 친형제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오. 하지만 이 일만은 내가 해야 하오. 며칠이 흐르자 태호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간절한 마음이 서서히 태호의 병든 몸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며칠째 밤낮 없이 간병하던 진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녘 죽을 끓이고 돌아왔습니다. 태호는 이불 속에 누운 채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이 먹고 뭔 고생이요. 그만 돌아가시지요.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크오.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네가 일어설 때까지는 문턱 하나 넘지 않을 거다. 뭘 그리도 미련을 두시오. 벌은 이미 충분히 치렀소. 아니야.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아직도 갚으려면 멀었다. 이 양반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한테 먼저 속 터놓고 말하지. 이제 와서 이 개고생이오. 그러게나 말이다. 형님, 왜 그러냐? 목이라도 마르느냐? 춘매는 잘 지내고 있어? 그 아이도 네 소식만 기다리며 산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깨달았지. 내가 뭘 망쳤는지를. 춘매는 착한 아이요. 그 아이만큼은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오. 그래 맹세하마. 그 아이 앞에선 다시는 부끄러운 짓 안 하겠다. 그래도 형님이 와줘서 고맙소.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소. 고맙단 말 내가 듣기엔 과분하다. 넣어둬라. 뭘 그러시오. 이깟 말 100번도 더 할 수 있소이다. 며칠 사이 태호의 안색엔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동은 아직 힘들었으나 상체를 가누고 죽을 떠먹을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되었지요. 진수는 조심스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이제야 좀 사람 얼굴이 돌아왔다. 내 꼴이 그래도 봐줄 만하단 말이지. 고맙다.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형님을 처음 봤을 때 당초에 이 양반이 여기 왜 있나 싶더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넌 여기에 있을 일도 없었겠지.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 너머로 비치는 가을볕이 잠시방안을 적셨습니다. 형님, 그날 이후로 난 형님을 다시 볼 줄 몰랐소. 내 죄를 씻고 싶었다. 죽으란 말이더라도 듣고 싶었고 살란 말이더라도 그 뜻을 따르려 했다. 내가 어찌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하겠소. 태호는 길게 숨을 내쉬며 이불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털어놓아도 되겠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춘매는 마음이 깊은 아이요. 형님이 진심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받아줄 거요. 됐다. 나 같은 놈이 무슨. 그럴 필요 없다. 실은 춘매가 형님 이야기를 종종 했소. 좋은 사람이라며 존경한다더군. 정말이더냐.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막을 알고 나니 더더욱 면목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녔습니다. 형님, 난 춘매가 누구를 택하든 존중할 거요. 그 애가 웃을 수 있다면 오라비 된 도리는 거기까지요. 태호야, 넌 정말이지 큰 사람이구나. 크기는 덩치로 따지면 형님보다 큰 사람이 어딨소. 태호는 진수의 부축을 받아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맑게 불어오는 날, 그토록 그리운 바깥 공기였지요. 조금만 더 쉬다 가자. 아직 몸이 덜 풀렸잖아. 무슨 소리요? 이제 말짱한데. 이렇게 햇살을 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소.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함께 돌아갑시다. 춘매도 기다리고 있고 대감 나으리께도 인사를 드려야지요. 그래야지. 이제야 비로소 돌아갈 자격이 생긴 것 같구나. 돌아가서도 힘들겠지만 이제 숨길 일은 없잖소. 맞다. 이제는 떳떳하게 다시 시작하겠다. 그날 저녁 진수와 태호는 농가 주인과 마지막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이튿날이면 한양으로 떠날 길이었지요. 두 사람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소. 진정한 벗이란 이런 것이었구려. 주인 어른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병든 몸 돌봐주신 정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농가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허름한 보퉁이에 먹을 것을 정갈이 담아 두 사람 앞에 내밀었지요. 식사를 마친 태호와 진수는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진수와 태호는 한양 땅에 닿았습니다. 대갓집 사랑채 앞에 서자 안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쏟아졌지요. 춘매가 맨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말도 채 끝내기 전에 태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맞지요? 춘매야, 내가 왔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 남매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고 진수는 조용히 그 곁에 섰습니다. 김대감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말이 없었지요. 모든 게 내 불찰이었다. 이제 다시 이 집에서 일해다오. 대감 어르신, 불찰이라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대감은 세 사람을 마루에 앉히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수했지만 기어코 이렇게 돌아왔구나. 고생했다. 아닙니다. 나으리. 오히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듣던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진수와 춘매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랍이 된 도리로 이 혼인을 허락받고자 합니다. 마루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매는 고개를 숙인 채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진수는 말없이 손만 움켜쥐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을 지킨 김대감이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말대로라면 참 좋은 인연이로구나. 춘매야, 내 마음도 그러하냐. 춘매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 어르신. 실은 진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 것이 없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마. 태호, 네 뜻도 고맙다. 대감 어르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호야, 고맙다. 내 동생을 잘 부탁하겠소. 형님. 이제는 원망도 없고 미련도 없소. 춘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마음과 안도의 빛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그렇게 진수와 춘매는 혼인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진수와 태호는 형제처럼 지냈고 둘은 김대감대기를 맡아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춘매는 안사람 살림을 거들며 살갑게 대갓집을 오갔고 집안 사람들 또한 세 사람을 더없이 귀히 여겼지요. 시간이 흘러 태호는 사랑방 일을 맡아 상머슴 대접을 받았고 진수는 마당과 뒤뜰을 책임지며 하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속에서 춘매는 아이를 낳아 기르며 조용히 살림을 키워갔지요. 이따금 세 사람은 사랑채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아끼게 되었다는 말만 남긴 채. 그리하여 그 집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봄 기운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